자, 오늘도 동키 여러분에게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줄 그분, 경제 뉴스를 덕질하는 남자, 뉴데일리 서정덕 증권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델리 서정덕 증권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덕질하셨습니까? 열심히 했죠. 네, 그럼 열심히 그렇게 덕질하신 거, 그렇게 예. 덕질하신 거 하나 알려주셔야죠, 이제. 예. 이번 주에는 좀 저번에 그랬잖아요, 주디가. 이제 기분 좋은 소식 좀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맨날 그 안 좋은 소식들만 제가 가지고 왔잖아요. 맞아요. 위기다, PF다, 뭐다 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기분도 좋아지고 네. 도움이 될 수 있고 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소식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박수 쳐드립니다. 박수를 보내주시는 건가요? 네네. 어떤 소식인데요? 국가가 보장해주고 원금의 최대 2배까지 불릴 수 있는 상품이 이제 곧 출시된다는 내용입니다. 국채. 좀 바로 안 해. 요즘에 저도 약간 덕질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듣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이게 처음에 기사 제목도 그렇고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듣자마자 이게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네. 정상적인 채권 상품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가 보장하니까 국고채가 되겠죠. 근데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 판단은 직접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일단은 요거 상품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쉽게 오늘 덕질한 남자가 서정덕 증권부장이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인가요? 이게 개인들이 투자하는, 즉 개인 투자용 국채라는 게 발행이 되는데요. 이게 나온다고 얘기된 지는 한 반년 정도가 지났고요. 구체적으로는 6월에 발행될 것이다 그랬는데 날짜도 나왔어요. 이달에 발행이 되고요. 네.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미국, 일본, 싱가포르 이런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에서 이미 개인 투자용 국채라는 게 도입이 돼서 발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국채가 이게 개인 투자용이니까 매입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소액부터 가능하다라고 해서 또 화제가 되더라고요. 네.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라고 하는데 기존의 국채랑 다른 점들도 좀 짚어주실까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국채를 살 수 있는 최소 범위가 일단 다르고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만기가 좀 달라요. 개인 투자용 국채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건 10년물, 20년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10년 동안 내가 이거를 기다리고 이제 딱 자산을 증식시키고 아니면 20년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중장기잖아요. 네. 중장기물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 이런 도입 취지가 있다고 하고요. 투자를 좀 어렵게 생각해요. 채권하면 좀 어렵거든요. 맞아요. 생각 자체가. 안 해보신 분들이 대다수고요. 근데 이걸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최소 10만 원부터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 연간 한도는 10년물, 20년물 매입 금액을 합쳐서 총 1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매월 청약을 통해서 적금처럼 조금씩 사는 것도 가능하고 연간 매입 한도인 1억 원어치를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한도가 소진이 안 되고 있다면 한 번에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용 국채는 일반 국채하고 다르다고 했잖아요. 중도 매매가 금지가 된 겁니다. 만기 이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는 것 자체를 이거 내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중간에 해지하면 안 돼요. 그건 가능한데 만기 이전에 국채를 팔아서 차익을 얻는 게 불가능해요. 중도 매매라는 거는 향후에 금리가 내려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거니까 내가 100원에 채권을 샀는데 120원이 되면 20%의 수익이 나잖아요. 네네. 채권은 사실은 사고 파는 그 매매를 통해서도 매매 차익도 얻을 수 있어요. 국채에 대한 이자 보상 비율도 받을 수 있지만. 근데 이거는 내가 채권 가격 변동까지 이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투트랙 전략이라고 보통 이 업계에서는 이야기를 하던데 채권 가격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겠다. 이것까지 내가 해보겠다라는 분들은 이거 투자 못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일반 국채에 그런 분들은 투자하는 게 낫고요. 나는 진간히 저축을 하겠다. 근데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데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번 거에다가 이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요번 이제 개인 투자용 국채를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일단은 궁금한 게 생기는데 10년, 네. 20년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10년이든 20년이든 다 못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1년이 지난 뒤에 내가 개인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해지하겠다.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10년을 다 채우면은 굉장히 혜택이 많아지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1년만 넘으면은 중도 환매라는 게 가능해요. 중도 환매 하더라도 원금 보장을 안 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원금 보장해주고요.
표면 금리에 따른 단리 이자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적금 들 때 1년짜리 드는 거 있죠. 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왜냐면은 여기에는 가산 금리가 들어가요. 플러스 금리를 주고요. 단리가 아니라 복리 혜택이 당연히 주어지기 때문에 이자가 빨리 붙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표면 금리 3.5%라고 가정을 하면 10년물에 1,000만 원을 매입했는데 내가 이거 10년을 못 채울 것 같아서 1년하고 이틀 있다가 매도해요. 그럼 35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소득세를 이자 소득세를 떼야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이게 원하는 시기에 주의하실 거는 못 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정부가 발행을 한 거잖아요. 국가가. 그쵸. 매월 설정한 한도가 있는데 이 한도 내에서 내가 환매를 할게요라는 사람들을 선착순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접수에 못 들어가면 이제 매월이라 그랬잖아요. 다음 달로 2월을 해가지고 그때 팔아야 되는 거니까 내가 팔고 싶다고 무조건 100%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긴 하지만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이거를 이제 아무래도 좀 파는 것 자체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만기까지 유지하지 않으면 대단한 혜택은 없는 부분. 이거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요. 이게 예적금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만 넘으면 예적금 같은 그런 기능은 가지고 있고 네. 10년 상품을 가입을 하든 20년 상품을 가입을 하든 그렇죠. 만기까지 유지만 하면 가산금리도 받고 복리 혜택도 받고 여러 가지 그렇죠. 혜택들이 있네요. 분리과세까지 받을 수 있다. 아, 분리과세까지. 네. 그러면 이 개인 국채라는 상품의 금리 요거 어떤 정도인가요? 그렇죠. 이제 오래 하시니까 얼마 줘?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아, 뭐 이렇게 또 그걸 그렇게 네.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선생님들 내가 1억 넣었는데 네. 나한테 얼마 줄 거예요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산정 방식을 좀 봐야 되는데 네. 금리는 이제 매입 당시의 표면 금리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가산 금리를 더해서 더해지는 형식이에요. 표면 금리는 발행 전달 한마디로 7월물이면 6월달 이 전달에 동일 연물의 국고채 낙찰 금리를 정하고요. 그다음에 가산 금리는 보너스 개념이잖아요. 더해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갖고 매월 결정을 하고 매월 공표를 하게 됩니다. 이거 예를 들어볼게요. 이달 6월에 발행하는 10년물 개인 투자 금리를 예를 든 거예요. 지난달 10년물 국고채 낙찰 금리는 3.54%, 가산 금리는 0.15%로 정해졌고요. 20년물 표면 금리는 3.425, 가산 금리는 0.3%로 적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달 발행 물량의 만기 수익 이 세전입니다. 따져보면 10년물은 44%, 20년물은 108% 이르니까 20년물은 원금 대비하고 100%가 넘어가니까 2배 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번 달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갔고 10년, 20년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20년 때는 108% 나온다. 와. 괜찮죠? 우아소리 나오죠. 괜찮네요. 예. 이게 괜찮은 부분이 하나가 더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분리과세 14% 받는 거예요. 원래 만기 시에 지급받는 이자 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키는데 여기에 포함 안 시키고 14%의 세율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걸 이제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종합과세에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자산가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그렇죠. 다른 뭐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가 이런 금융소득이 있거나 이러면은 이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여기도 주의사항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분리과세를 받는 혜택은 2억 원까지입니다. 이거 초과되면은 그 부분은 일반 과세가 되는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10년, 20년 이렇게 완납 기간이 짧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자녀들의 미래 대비 아니면 노후 대비 이렇게 좀 목적이 긴 장기 투자를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주변에서 이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 그러면은 잘 생각하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노후 자금이나 아니면 이렇게 생애 주기에서 잘 결정을 하면 정말 좋은 상품이 되는데 내 급한 돈을 넣으면은 이거 자칫 예적금만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시에 매입해서 노후 대비를 하거나 자녀 학자금 마련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노후 대비를 위해서 40세부터 59세까지 2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이 국채를 매입을 하면 60세부터 79세까지 이제 2배니까요. 20년 동안 100만 원, 표면금리 3.5%로 가정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노후자금으로 60세부터 79세까지는 보통 이제 소득이 사라지는 소득공백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몸은 아직까지 건강한데. 네. 근데 여기서 국민연금에다 요거까지 나오게 되면은 다달이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고요. 또 50세에 20년물 5천만 원어치를 일시에 매입해요. 그럼 20년물이니까 70세에 받는 거잖아요. 1억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70세에 목돈이 생기는 거니까
퇴직 후에 소득 단절 시기에 유용하게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녀 학자금 마련 이게 또 이제 문제잖아요. 0세부터 4세까지 20년물을 지금 매달 30만 원씩 매입하고 이후 20년이 막 경과하잖아요. 자녀 나이 20세부터 24세까지 60만 원씩 수령이 가능하니까 매달 60만 원이면은 66에 36 하면은 등록금이 요즘에 많이 올랐어도 요 정도면 어느 정도 충당이 되거든요. 애가 이제 저기 장학금을 좀 받아주면 더 좋은 거고요. 열심히 그리고 시켜야겠네 이제 공부를. 자녀 10세일 때 10년물 3천만 원어치를 일시에 매입을 하게 되면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된 20세에는 4,200만 원이 수령이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개인적으로 저는 봤을 때 10년 뒤, 20년 뒤 아이들이 뭐 20세 자녀한테 요거를 해주고 나서 매입을 해주고 나서 30세에 이제 결혼할 거 생각하면은 어쨌든 간에 집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전월세 보증금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도 있고 살림살이 보탬이 되니까 혹은 은퇴 시기가 한 60세 정도로 잡히는 저희 나이 또래죠. 주진아 저나 이제 40대니까 요 나이 또래 해놓으면은 소득 공백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뭐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괜찮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그렇죠. 분들한테. 네. 거기다가 또 큰 금액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 10만 원부터 가능하고 최대 연간 단위로 1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은 큰 금액을 들이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크다고 보여지네요. 맞아요. 목적에 맞게만 사용을 하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무 데서나 금방금방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들었으니까 관심이 가고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디야 그러시잖아요. 개인 투자용 국채는 시장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공모주처럼 청약 형식으로 매입하는 건데 이달의 청약 기간은 당장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17일까지고요. 이달의 표면금리에다 가상금리 하니까 10년물이 얼마 주냐면 3.69%, 20년물은 3.725%를 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판매 대행을 하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청약 기간은 내일부터예요. 17일까지. 그럼 어디서 파느냐? 현재는 미래에셋증권 한 곳에서 팝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에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근데 내가 이걸 사고 싶다면 미래에셋증권 전용 계좌 개설을 부득이하지만 해야 됩니다. 계좌를 만약에 개설을 했다면 이거는 뭐 비대면으로도 가능하고 영업점에서도 가능하고 그런 거니까요.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계좌가 있다면 개설을 했다면 영업점에 또 찾아가셔가지고 해도 되고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10만 원부터 시작이고 10만 원 단위로 늘릴 수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 배정한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청약액 전액을 배정하고요. 이게 초과가 된다. 그러면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 금액이 300만 원이거든요. 여기까지 일괄 배정한 뒤에 자녀 물량이 남으면 청약액에 비례해서 비례 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배정 기준 금액은 청약 상황에 따라서 300만 원에서 290만 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이것도 역시나 10만 원 단위로 조정이 되고요. 근데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이거 좋아 보이는데 다 몰리면 이게 한도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몰릴 것 같아요.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난이는 못 받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인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때는 소액 청약하신 분들, 왜냐하면 이거는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는 건데 돈 많은 사람들보다는 돈이 그래도 좀 적게 청약하는 사람들,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선 배정한다는 계획이고요. 결론은 10년물, 20년물 두 가지로 나뉘고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을 통해서 계좌가 있으시다면 이제 온라인이나 지점 가서 만드시면 되고 잔위는 10만 원 단위고 그다음에 10년물, 20년물이 있고 거기 이제 생애주기에 맞춰서 맞추시면 되고 1년 이후부터는 이제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했을 때는 단리 이자로 그냥 시장 금리로 그냥 받게 된다. 원금은 보장이 된다. 1년만 넘어가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주식 계좌 개설해 보신 분들, 뭐 CMA 계좌 개설해 보신 분들은 아마 하실 줄은 아실 텐데 이게 이렇게 어플로 미래에셋증권 계좌 개설하시는 거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헷갈려가지고 처음 해보신 분은 어려워요. 근데 당장에 하실 수는 있는데 계좌 개설을 그냥 다른 뭐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계좌 이런 걸로 개설하시면 20일 뒤에 개설을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국책 판매용 계좌를 개설하셔야만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당장에 하고 싶으신 분들. 정말 모르시겠으면은 사실은 창구 찾아가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맞아요. 우리가 시간이 없고 요즘에 증권사 창구가 줄고 있어요. 시장에서. 왜냐하면 증권사 영업이 이제 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주변에 찾아보시고 이거는 이제 상황에 맞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네, 국채 판매 계좌로 개설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제 주변에 그 CMA 계좌로 개설해갖고 이번 달은 못한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떤 상품이든지 꼼꼼하게 보시고 다시 한번 대비하시고 이게 무조건 좋다라는 건 또 아니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게 맞아요. 10년, 20년을 묶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너무 큰 금액 하시지 마시고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내용도 살짝은 짧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OMC가 내일 새벽에 열리잖아요. 맞아요. 그 연준이라고 하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FOMC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이 1일차고 이제 내일이 2일차고 2일차에서는 금리 결정하고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네. 직접 나와서 결정문도 있고 점도표라 그래갖고 점을 어디다 찍었냐, 금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향후 금리를 이거 얘기하고 기자회견도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매번 되는데 전 세계가 여기를 지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금리 동결 예상하셨잖아요. 여전합니까? 네. 네, 이번에도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100%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냥 확실시 되고 있고요. 시장의 근데 관심은 뭐냐면 이번 금리 동결이 아니고 이 이후의 방향성,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연준 의장, 우리나라로 따지면 하는 총재거든요. 네. 연준 의장의 멘트, 그다음에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 거기에서 나오는 유도 질문에 가끔 전 이거 매번 생방송으로 봐요. 2시부터.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들한테 가끔 이제 유도 질문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결정문하고는 조금 다른, 소위 말해서 시장 친화적인 멘트도 해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아니면 이번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느냐, 이런 건데 포인트만 간단하게 전해드리면 두 가지예요. 경제 성장률을 미국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인데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기대치를 좀 하회했어요. 일부 지표들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6월에 연준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1% 아래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오히려 상향 조정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럼 미국 경기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연준이 미국 경기를 강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잡히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하고 함께 더 봐야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물가에 대한 눈높이를 봐야 돼요. 지난주에 발표된 게 이제 물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미국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게 노동발 물가 임금 인상. 그러니까 노동이 많아지면은 결국 일자리가 많으면 임금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5월 비농업 부분의 고용 인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마디로 시장에서 일자리가 넘친다는 거, 고용이 잘 된다는 거예요. 네. 여전히 강하다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잡히고 있긴 한데 속도가 더뎌요. 지금 미국은. 고용시장의 강세까지 다시 한번 보여주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걸 연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될지 그 부분이 지금 관건이고요. 경기가 강하고 물가가 높으니까 우리는 긴축을 조금 더 해야 돼. 이른바 매파적인 입장이 나온다면 금융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물가 데이터를 우리는 좀 봐야 되고 신중하게 대처할게요 라는 비둘기파적인 입장이 나온다면 다소간의 안도감을 내비치면서 물가를 계속 주목을 하겠죠. FOMC 직전에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 오늘 밤 9시 30분에는 미국의 물가가 나옵니다. 하필.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이게 높은지 낮은지도 FOMC에 영향을 바로 줄 수 있는 만큼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미국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네, 오늘 잠 못 주무시겠네요. 저는 잠 못 자요, 이런 날은. 진짜 일 때문에. 네. 예. 개인적으로는 연준 이번에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파월 의장을 제가 2018년도부터 지금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후행적으로 보거든요. 막 이렇게 전망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어서 맨날 데이터가 지금 똑같아요. 나는 데이터를 보는 사람이고 연준은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는 향후의 물가 방향성에 대해서 적절하게 통화 정책을 써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CPI 봐야 될 것 같고 얘기는 하는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올해 하긴 할 건데 정확하게 시점 밝히지 않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 계속 시장에서 나오지만 금리 인상 없다라고 못을 박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간의 비둘기파적으로 시장을 좀 달래주지 않을까. 대선도 있거든요,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도 오늘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 증권부장님의 예측이 맞을까 한번 저도 재밌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뉴데일리 서정덕 증권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